안녕하세요. 드림TV의 세연입니다. 먼저 1차 시험을 마치신 모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약이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남은 2차 시험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마 2차 시험 준비를 슬슬 시작하려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1차 시험 준비를 할 때는 1차만 끝나면 2차는 좀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기별로 필요한 2차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앞으로 함께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서울 지역 합격자이다 보니 앞으로 다룰 내용이 서울 2차 시험 방식에 약간은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기별 준비 방향, 그리고 2차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스터디 방법이나 답안 구성 방안은 이어질 영상에서 천천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임용시험 2차 시험 과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차 시험 결과 발표 공고와 함께 2차 시험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데 여기서 각 지역별 시험 과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년도 공고에 올라온 시험 과목을 확인하신 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되 얼마든지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고 2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나오는 시험 과목과 배점, 그리고 시험 시간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17학년도에 심층 면접 및 수업 실현 시험 방식이 갑자기 크게 바뀌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였는데요. 2018학년도에 다시 한번 심층 면접 시험 방식과 시험 시간이 크게 바뀌면서 2년 연속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2016학년도 심층 면접 시험에서 갑작스럽게 집단 토의를 도입하며 수험생들을 당황시킨 경기 역시 이러한 사례에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미리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 날 공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며 전년도 시험 방식에 비해 바뀐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기별 준비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약 일주일 후를 1주차로 잡았으며 그 이전에는 푹 쉬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1주차입니다. 첫 주는 스터디원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자료들만 잘 모아도 충분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스터디의 경우 1차 결과 발표 전까지는 주 5일 스터디를 하였고 하루에 과정안 1개를 작성하고 수업 실현이나 심층 면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보통 점심을 먹고 모여서 시작하고 저녁 먹기 전에 스터디가 끝났던 것 같아요. 첫 주에는 이 2차 시험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교직 논술을 처음 연습할 때처럼 과정안은 모범 답안을 보며 그대로 따라 쓰는 연습을 했고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실현도 교재의 모범 답안을 따라 읽었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 주어진 시간에 맞춰 답변하기 위해선 논지 하나에 대략 몇 문장을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온 주제에 대해 어떤 것들을 묻고 나올 수 있는 답안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각 단계별로 발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제에 출제되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학생활 내내 함께하던 동기들 앞에서 허공에 대고 실현을 하려니 정말 괴로웠는데 이것에 익숙해지기만 해도 정말 성공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주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실전처럼 과정안을 작성해보고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도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시간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답변의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채우는 것에 집중했고 3주차부터는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연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심층 면접의 경우 본인이 부족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답변의 틀이 아직 온전하게 잡히지 않아서 논지나 논거를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 실현을 할 때 말이 지나치게 빠르다거나 주어진 조건을 빼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다음 연습 때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주차는 1차 결과 발표가 있는 시기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 스터디 일정이 정말 빡빡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하루에 수업 실현이나 심층 면접 중 한 과목만 선택하여 연습하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하루에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을 모두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주 5일에서 주 6일 연습으로 하루를 늘려서 스터디를 더했습니다. 또한 영어 수업 실현과 면접 스터디까지 추가하면서 스터디가 끝나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부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과정안을 모여서 쓰지 않고 각자 집에서 시간을 재서 작성해온 후 서로 확인하고 피드백만 잠깐 한 후에 바로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스터디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스터디에서 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4주차에 스터디원들과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쯤이 되면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에서 어느 정도 본인 스타일이 잡히기 시작하고 스터디원들의 수업과 면접 스타일도 익숙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조금 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터디와 교류를 하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나의 수업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보완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현직 교사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차 시험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스터디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제 일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지원한 지역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책 관련 자료들을 받아 공부했는데요. 아마 매년 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기에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파일이 올라옵니다.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과 주요 정책 그리고 정책별 세부 업무까지 담은 교육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일이라 이걸 잘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 파일 전체를 교육과정 암기하듯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과 주요 정책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정책이 담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논지 또는 논거로 녹여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들을 파악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 외에도 교육감의 철학이 담긴 교육감 인사말이나 해당 연도의 교육 관련 이슈들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사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격 학습으로 인한 학습 격차의 해소, 앞으로 학교나 교사의 역할 등 기사를 읽어보며 출제될 거라 생각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정책 공부를 하신 후에 나중에 스터디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이슈들을 공유하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스터디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이러한 시간들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공부 외에도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실현 연습 때 받은 피드백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다음날 연습 때에는 무엇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보완할지 고민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따로 연습하면서 맡기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심층 면접의 경우 각 주제별로 나올 수 있는 답변들을 정리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올 만한 문제들로 나눈 후에 각 문제별로 어떠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교실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나의 역할, 동료 교사와의 관계, 내가 바라는 수업 등 제 교직관과 교육관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최근 2차 시험의 실질적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모범 답안을 암기해서 답변하는 문제보다 평소 교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지금 여유가 있으실 때 정리해 두셔야 시험장에서 맡기지 않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 피드백 받은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말의 속도가 조금 빠르거나 시선 처리가 조금 불안정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피드백 내용이 부실하다는 등의 피드백이 있으면
그중 한두 개라도 고쳐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심층면접 공부 방법처럼 자주 나오는 조건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는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스터디 방법이나 스터디원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올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마무리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예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1차 시험 공부를 했을 때보다는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없던 암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시험은 정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2차 시험 결과에 따라 정말 최종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1차 시험을 마치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2차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필요한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제작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